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는 대한민국 기업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지난 7일 글로벌 공급망 효율화 차원에서 11월경 텐진 TV 공장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텐진 공장은 중국에 남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TV 생산 라인으로 중국 내수용 물량을 전담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 TV 점유율은 4.8%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8위를 기록할 만큼 시장 점유율 확대가 여의치 않은 데다 최근 중국 내 인건비까지 급격히 상승해 더 이상 중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TV뿐 아니라 수저우 공장의 PC 조립 생산 라인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공장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은근히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생산법인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중국 시장의 잇따른 철수가 베트남 이전으로 이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요. 베트남 생산법인 세 곳 매출은 단기 순이익이 갈수록 커져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3개의 생산법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베트남 방옌성에 제1 휴대폰 공장인 삼성 일렉트로닉스 베트남을 세웠고 2013년에는 타이 응옌성에 제2 휴대폰 공장, 2014년에는 TV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재 베트남 법인 2곳에서 연간 1억 6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이 연간 3억 대임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3곳의 지난해 매출은 무려 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실적도 갈수록 좋아져서 제2 휴대폰 공장에서는 지난해 매출 32조 8,319억 원으로 전년보다 15.8%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2조 3,050억 원으로 12.6% 증가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서민 경제 상황은 최악입니다. 관광업에 의존해오던 서민들의 삶은 황폐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베트남 관광객 수는 작년 동기 대비 약 99% 감소했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 및 투자 펀드는 관광 관련 부실 자산을 저가에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노리는 매물은 주로 중저가 호텔입니다. 현지의 베트남 관광업 종사자들이 개점 폐업 상태에다가 앞으로도 답이 안 보이니 관광자본들을 땡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도 꼼수를 쓰다가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자재로 만든 베트남제 합판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자재를 이용해 베트남에서 완성돼 수입 중인 경제 합판과 관련해 이것이 중국산 수입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우회하는 것인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회 덤핑은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나 상계 조치를 피하기 위해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해 수입국 내에서 조립하거나 또는 제3국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번에 베트남이 중국산 자재 뒷구멍으로 받아 쓰다가 미국에 딱 걸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등 제3국을 거치며 원산지를 바꿔 미국에 수출되는 방법으로 관세 부과를 피해가는 움직임을 주시해왔습니다. 관광업계는 망해가서 파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동안 꼼수 쓰며 재미 보던 중국계 베트남 합판까지 규제한다고 나서고 있으니 베트남 경제에 있어 삼성전자는 마지막 남은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휴대폰 생산 라인을 인도로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조만간 이 생명줄마저도 끊길 전망입니다. 생산지 다변화 차원에서 삼성 휴대폰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베트남 공장 라인 일부를 인도로 이전한다는 보관입니다. 인도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즈 나우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향후 5년간 약 47조 4,320억 규모로 휴대폰을 생산 확대하겠다는
하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생산 가능한 휴대폰 물량은 약 3억 2천만 대로 이 가운데 약 1억 5천만 대를 생산하는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 생산 라인 상당수를 인도로 옮기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인도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은 인도 정부가 국내 제조를 활성화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수입 관세에 무려 20%를 경감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수입 관세에 20%나 경감해준다고 하니 휴대폰 제조사들로서는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인데요. 삼성뿐 아니라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을 비롯해 총 22개의 제조업체들이 해당 정책을 신청하며 발빠르게 인도로 생산시설의 이전 및 확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현재 인도에서 노이다 공장을 통해 연간 약 1억대 규모의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베트남 생산 라인 일부를 이전해 원가 절감과 관세 경감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힘입어 현지 생산량을 늘린다면 14억 인구의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보다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삼성전자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마찰로 인해 심각한 반중 정서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시장이다 보니 기존의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던 점유율만 뺏어와도 1위는 손쉽게 탈환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인도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합친 휴대폰 시장에서 24%의 점유율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와 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눈에 띄는 것은 피처폰 시장에서도 선전하면서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1위를 탈환하게 된 것인데요. 인도 휴대폰 시장은 피처폰 시장이 아직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상위 5개 업체와 피처폰 시장 상위 5개 업체 중 둘 다 이름을 올리는 곳은 삼성전자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베트남 따위가 눈에 찰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중국 간 갈등 고조에 따라 삼성전자는 인도에서의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인도 시장 내 중국 브랜드에 대한 반감으로 하반기 중국 브랜드들의 판매량 부진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삼성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또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견에서 인도는 중요한 시장이다. 제도약을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 올해 반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인도 시장 공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버리고 인도로 향해야 하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인도 간다고 무조건 1등 하리라고 전망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은 다른 나라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과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에 나온 최저 성능의 휴대전화인 피처폰이 아직도 40%나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또한 싼 것만 찾다 보니 보급형 스마트폰의 강세가 도드라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세를 몰아 최근 인도 현지 맞춤형 신제품 투입과 공격적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인도에서 갤럭시 S20 시리즈를 60%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갤럭시 포에버와 기기 가격의 최대 70%를 보상해주는 갤럭시 애슈어드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격도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M 시리즈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함께 갤럭시 Z 플립, 갤럭시 A31,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 등 다양한 스마트폰 제품의 인도 시장 판매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중국산 합판 가져다가 라벨가리에 다른 나라에 팔아먹다 걸리고 그나마 있던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공장은 인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니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강 장관의 베트남 방문을 오는 17일에서 18일에 진행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판빈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만나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을 비롯한 양자관계 현황과 한국 아세안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두루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지만 두 번째 출장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것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왕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저기 베트남 분들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정말 쌤통이네요. 되도 않는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혀만 운동거리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악담들을 늘어놓고 박항서 감독님 연봉 가지고 아직도 시비 털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제 이별할 때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로 가겠대요. 그동안 즐거웠고요. 반미 아니다. 반미라 그러면 안 되지. 성은이 망극한 그 반미 가지고 딴짓 그만 거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라시안의 명언입니다. 베트남 분들 화 좀 줄이시고 좀 세상을 여유롭게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나저나 인도 휴대폰 시장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거기 하루에 10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심각하게 우려가 되긴 하네요. 삼성전자에서 공장 확장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왕래가 잦아질 텐데 인도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는 건 아닌지 참 걱정이 됩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서 사업도 마음껏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초토화된 동일본 지역. 이 지역은 북부의 홋카이도와 더불어 일본의 식량 자금류를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였다. 그러나 지진 및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 피해를 직격으로 맞으면서 지역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이에 아베 정권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을 마련, 정부가 적극 주도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농수산물 생산 기반을 포함한 재해 복구 및 농수산물 판매 활로를 확보해 지역 경제 부흥을 앞당기겠다는 보관이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이 같은 생각은 현재까지는 오판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방사능 우려가 말끔히 가시지 않은 식자재를 소비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제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삶을 담보로 하다보니 일본 내에서조차 이렇다 할 방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내부 소비 진작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아베 정권이 내놓은 다음 수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후쿠시마산 식자료의 주소비처를 외국으로 설정한 것이다. 당장 내년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일본을 찾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먹이겠다고 발표까지 했다. 안에서 안 먹으면 밖에서 먹게끔 하자는 꼼수. 원전 사고 직후부터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안전성을 줄기차게 홍보했다. 당장 정권의 수반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부터가 매일 관저에서 후쿠시마산 쌀을 섭취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동일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에서 난 식재료를 직접 섭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소비자의 대다수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외면했다. 2018년 1월 일본 소비자청은 후쿠시마산 식료품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일본 전국에 사는 20에서 60대 남녀 총 7,0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 구매 여부와 구매 이유 등을 물었다. 그 결과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구매한 비율은 응답자의 18%에 불과했다. 이들이 꼽은 구매 이유는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답변은 재해지, 생산자를 응원하고 싶어서였다. 그 뒤를 맛있다와 유통되는 제품은 안전하다 의견이 이었다. 반면 구매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음, 주변에서 구매하기 힘들어서 방사능 오염 불안 순으로 근거를 들었다.
조사 결과 발표 후 일본 여론은 양분됐다. 정부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국민들이 아직 후쿠시마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납득하지 못할 수치는 아니라고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그러나 올 4월 일본이 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 국민들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나왔다. 그것도 무려 혐한 네티즌들로부터 말이다. 혐한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한국 및 한국에 관련한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가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패소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 혐한 세력들은 인터넷에서 상식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문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서 소비하면 된다, 일본인이지만 동일본산은 안 먹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아베 정권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후쿠시마산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자국민들조차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한 셈이다. WTO 패소 판결 폐회도 서슴지 않아. 아베 정권은 원전 사고 이후 수출길이 아예 끊어진 후쿠시마산 식재료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특히 유럽연합의 수출 재개에 큰 공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WTO 패소 이후 아베 정권은 상상조차 못했던 정반대의 국면에 맞닥뜨렸다. 그리고 이들은 이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또 그에 따른 대비책도 준비하지 않았다. 일단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국제통상분쟁에 정통하기로 유명한 국가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 처음으로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뒤 5년여간 일본과 분쟁을 이어갔으나 1차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WTO 분쟁 해결기구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은 엄격한 기준과 모니터링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우리 정부는 2018년 4월 9일 상소를 접수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WTO에서 1심이 뒤집힌 사례가 전무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4월 12일 세간의 예상을 깨고 한국 정부는 WTO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식품 그 자체의 위험이 아닌 식품이 나온 장소를 문제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정비했으며 이것이 주요했다. 2주 뒤인 26일 WTO 분쟁 해결기구는 한국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종 승소 판결 이후에도 결과를 애써 핑크해하면서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굳굳이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WTO 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도쿄올림픽. 방사능 우려를 완벽히 떨쳐내지 못한 일본에서 내년 올림픽이 열린다. 특히 야구 소프트볼 종목의 보조 경기장이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아즈마 구장이라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구장과 원전 간 거리는 70여 킬로미터에 불과하다. 올림픽 축구 예선 경기가 열리는 미야기군도 원전과의 거리는 100km 정도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재현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후쿠시마현이 안전하다라는 점을 홍보하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이 특정 비밀 보호법을 이유로 방사능 오염 자료를 한정적으로 공개하는 것까지 맞물리며 전 세계적으로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권은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촌과 만찬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3개 지역에서 일부 공급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국산 목재를 사용해 선수촌을 건설한다고 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각지에서 목재를 공모했는데 후쿠시마산도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 결과 국내 국제적으로 도쿄 2020 방사능 올림픽 규탄 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올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며 올림픽이 원전 사고의 위험을 감추기 위한 홍보에 장애돼서는 안 된다라고 아베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피폭 노동자가 증언하는 후쿠시마 원전 은폐와 속임수.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에 대한 각종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치르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단 식사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에서는 반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전 문제는 잠잠해졌다. 신간 핵발전소 노동자는 일본에서 2015년 출간된 책이다.